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사입니다. 어느새 또 이렇게 오전 시간이 다가왔네요. 점심 먹기 전에 제가 또 여러분에게 또 새로운 소식들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고 식사도 맛있게 하십시오. 날이 좀 춥긴 춥네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매수로 들어왔어요. 외인들이 매수. 예전에는 매도로 계속 일관되게 계속 매도 때렸어요. 근데 이제는 매수로 들어섰다. 도대체 얼마만이냐? 외인들이 연초에 약 1.5조, 그러니까 한 1조 5천억 정도 쇼핑을 한 거죠. 매수 쇼핑. 어떤 종목을 샀는지도 상당히 궁금해지고 앞으로 우리가 흐름을 좀 파악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지난 5개월간 이 팔자의 행진을 이어온 외국인들이 해가 이제 바뀌다 보니까 약간 순매수세로 들어왔다 합니다. 순매수세로 이제 돌아서다 보니까 이제 국내 그 증시를 향한 우리 기대감이 좀씩 커지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해요. 한국거래에서 보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올해 들어서 지난 10일까지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에서 1조 5,490억 정도 순매수한 것으로 현재 집계가 됩니다. 앞서 외국인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연속 유가증권 시장에서 팔자세를 이어온 것과 대비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이렇게 외국인의 매수세는 주로 어디에 있나 봤더니 이거 반도체더라고요. 반도체. 이 반도체에 집중이 됩니다. 새해 들어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SK 하이닉스였습니다. 하이닉스였는데 이게 9,610억 정도 됐습니다. 9,610억 정도 순매수했고 7거래일 동안 순매수액이 이미 지난달 월간 순매수액의 2배를 넘어섰어요. 삼성은 그 외국인이 올해 들어서 두 번째로 많이 사들인 종목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샀나 봤더니 2,370원 샀네요. 2,370원. 앞서서 보니까 외국인은 지난해 8월에서 한 12월 5개월 연속 계속 매도를 했어요. 순매도. 순매도 한 뒤에 이제 6개월 만에 이제 매수세로 이제 돌아선 거죠. 이렇게 한국 수출하고 상관관계가 높은 미국의 공급관리자협회가 있습니다. ISM이라고 하죠. 이 미국 공급관리자협회 제조업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이제 웃돌았고요. 여기에 세계 최대 가전 정보통신 IT죠. IT 전시회 CES 2025를 통해 가지고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재차 높아지다 보니 이 반도체 업종 전반에 이 투자 심리가 약간 개선된 영향으로 이제 풀이가 된다는 거죠. 특히 하이닉스는 젠슨왕 이 CEO가 하이닉스의 그 고대역풍 메모리죠. HBM 이 개발의 속도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한 영향으로 매수가 몰렸다는 그런 분석이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부진한 작년 4분기 실적 발표에도 악재 선반영과 이 불확실성 해소 인식에 오히려 이제 매수 심리가 이제 커졌다는 겁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이어지다 보니 코스피도 함께 힘을 받을 거다. 그런 전망도 나와요. 향후에 미국의 물가지표 발표 후에 국채 금리 안정이 예상되는 그런 부분도 외국인 매수세 유입을 기대하게 하는 요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올해 국내 기업의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점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는 거예요. 전망치가 떨어질 수도 있다. 외국인이 그 코스피 단기 수급을 기대할 수는 있는데 그 장기 수급 유입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이익이라고 합니다. 이익이다. 그래서 코스피 올해 영업이익 컨센이 그동안에 하향 조정됐으니까 아직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향후 조정될 것이다. 그렇게 전 이야기들을 하고 추가 밸류에이션 조정이 진행된다면 현재 8.6배인 코스피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도 한 9에서 9.5배 정도로 상승을 해가지고 밸류에이션 매력도죠.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높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매력도 너무 낮아요. 밸류에이션이. 그래 항상 하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코스피 너무 저평가돼 있다. 저평가돼 있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안 오를까요? 음? 저평가돼 있으면은 사람들이 뭐 싸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들어와야 하는데 들어오질 않고 계속 빠지고 횡보하고 그랬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이 봤을 때 제가 봐도 좀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갑작스러운 그 비상 계엄 사태 때문에 우리 다사다난했던 지난해 12월 한국의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한 5% 정도 급락한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주요국 사이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러시아, 이 러시아의 그 루브라, 이 루브라 다음으로 달러 대비 가치가 절하된 거예요. 엄청나게 좀 쪽팔리는 데 아닙니다. 진짜 전쟁 난 나라 수준으로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국회 그 기재위의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1월 말 1394.7원에서 12월 말은 1472.5원으로 이제 급등을 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1달러당 한국 원화의 가치로 환율이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원화 가치가 하락했음을 의미하는 거죠. 이에 지난달 미국 달러에 대비했을 때 그 원화 가치 절하율이 마이너스 5.3%입니다. 그만큼 달러 대비 싸다. 글로벌 20개 주요국 통화 가운데 러시아 루브라를 제외하니까 가장 큰 폭의 가치 하락으로 같은 기간 그 루브라 달러 환율은 106.5루블에서 113.7루블로 상승을 했죠. 가치 절하율이 마이너스 6.4%라고 합니다. 물론 그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의 기준금리 인하 지연으로 달러 강세가 두드러졌지만 다른 국가들의 가치 하락률에 비하면 러시아랑 한국이 유독 돋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달러화 지수를 구성하는 주요 6개 통화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유로화 마이너스 2.1%, 일본 엔화 마이너스 4.7%, 영국 파운드화 마이너스 1.7%, 캐나다 달러 마이너스 2.6%, 스웨덴 크로너화 마이너스 1.6%, 스위스 프랑화 마이너스 2.9%, 하여튼 2% 내외더라고 대부분. 이 같은 원화 약세가 물가 상승을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한국은행의 그 의원 질에 따라서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환율 상승은 12월 그 CPI 상승률을 0.05에서 0.1% 정도 높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환율 상승이 이후에도 물가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거라고 하는 거죠.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최근 고환율 등으로 해서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은은 낮은 수요 압력과 유가 등을 고려할 때 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2%를 밑도는 수준에서 안정의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시고 또 다음 시간에 봬요.